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와 인공지능 14주차의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사용하면 좋은 디지털 트윈 기술, 그러니까 배터리 모델링이죠. 모델링이 어, 굉장히 같이 사용하면 실험적인 방법과 더불어 같이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툴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 기술과 인공지능 같이 사용하면 되는데, 그런 배터리 모델링에서는 그때 모델링 과정을 저희가 좀 짧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주요적인 피처, 특징들을 저희가 캡처하고 그것들을 단순화해서 그것들을 모델링하는 과정이 있다고 했었죠. 그럼 배터리 내부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이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모델링을 한 부분과 인공지능이 함께 어떻게 사용돼서 현재 배터리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배터리 내부의 주요적인 현상을 다음과 같이 길이 스케일에 따라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아토믹 스케일부터 파티클 스케일, 그다음에 일렉트로 스케일, 셀 스케일,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단일 셀 안에서 일어나는 주요적인 물리 현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셀들이 직렬, 병렬로 연결돼서 모듈이나 팩 스케일, 그다음에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모터 인버터도 있고 또 공조 시스템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스케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스케일에서 주요적인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표로 해가지고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토믹 스케일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입자와 전극 스케일에서는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셀 스케일, 모듈, 시스템 레벨에서의 각각의 주요적인 현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그 표로 한글로 좀 적어진 표를 갖고 와서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 모델링 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길이 스케일에서의 주요적인 물리 현상 중에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캡처하고 단순화해서 모델링을 해야 되는지를 이번 시간에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토믹 스케일에서는 굉장히 이제 스케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원소 단위, 원자 단위, 그다음에 분자 단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까지 다 주요적인 현상까지 고려하면은 더 정확한 모델이 되겠지만 스케일 차이로 인해서 보통 요 아토믹 스케일에서의 주요적인 모델이 이제 DFT와 MD 시뮬레이션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특정 부분에서의 일어나는 현상을 좀 집중해서 봅니다. 예를 들면 배터리 어, 물질이 있죠. 물질 안으로 리튬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의 그 계면에서의 좀 어떤 키네틱 배리어들 이런 것들 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재료를 합성하는데 이 합성하는 물질의 격자 구조가 안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전체적인 배터리의 어떤 응답을 보려면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로는 주요적인 전기 화학 현상, 그다음에 리튬이 움직이고 전자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은 여기 입자 스케일과 전극 스케일 이 두 가지 스케일에서 대부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스케일 안에서 이 녹색 박스 안에서 배터리 전극 설계에 필요한 어떤 모델링 기술, 모델링 해야 되는 그 물리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볼 예정이고요. 어, 여기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 이후로 셀 설계까지는 실제로 이제 대면적화를 한 것뿐이지 어떤 특정 저희가 전기 화학 현상 이런 것들이 뚜렷 다른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에서 이제 주요적으로 만약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요 두 가지 스케일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가지 스케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기 화학 현상, 그다음에 수송 현상, 그다음에 발열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그 수명이 감소하죠. 그 수명 감소에 사용되고 있는 열화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모델의 주요한 특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총 다섯 가지로 이렇게 지금 제가 표현을 했지만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력학적인 특성이고요. 두 번째는 속도론, 키네틱스. 그래서 키네틱 반응이라고 하죠. 이제 얼마큼 그 반응이 전기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송 이론. 요 세 가지가 원래는 메인 이제 배터리에서 일어나는 주요 이론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것과 연관을 해가지고 열적인 특성,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열화 특성들을 저희가 잘 캡처해서 이것들을 이제 수식화를 하면 이제 배터리 모델이 잘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연력학적인 특성을 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연력학적인 특성은 뭐냐면 어떤 스테이트의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 그러면은 상태라는 거는 특정 지점에서의 고정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 평형 상태의 관점이 많습니다.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배터리에 어떤 외력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재료 자체의 고유의 특성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력학적인 특성은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스프리 에너지나 이런 연력학적인 부분들이 전기적인 특성과 연관해서 이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거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주요적인 특성만 설명하는 게 이제 한 학기 강의거든요. 심지어 이 수송 이론만 해도 한 학기 강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한 강의에 이 배터리 모델에 필요한 주요 특성을 다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요점만 말씀을 드려서 배터리 모델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모델링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그 연력학적인 특성은 뭐냐면 평형 상태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그 재료가 갖고 있는 어떤 평형 상태가 계속 변할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쓰게 되면은 SOC라고 하는 충전 상태, State of Charge 상태가 변합니다. 그죠? 10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고 60%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에 우리가 머무른다고 했을 때는 전압이 뭐 얼마큼이 딱 정해져요. 그게 이제 재료의 특성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력학적인 특성은 이제 평형 상태의 관점에 있었으면은 이제 두 번째 속도로는 이제 그 다이나믹한 현상 가운데 평형 상태가 이제 깨진 상태에서 그 배터리가 그러면 빠르게 전기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론이랑 수송 이론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웠을 때 그 전기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응물이 빠르게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반응물 없이 생성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은 더 이상 이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동이죠. 이동도 빨리 돼야 되고 전기 화학 반응 속도론적으로도 빨리 일어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것들을 좀 대답할 수 있느냐? 배터리를 그럼 빠르게 충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반응 속도, 전기 화학의 반응 속도도 증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반응물의 전달 속도, 이동 속도도 증가시키면 이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열적인 특성을 저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배터리가 왜 작동하는 중에 뜨거워질까를 저희가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열화 특성도 배터리는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는 왜 수명이 감소할까가 있고 또 특정 조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사용을 하게 되면 더 급격하게 감소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만 이렇게 화살표를 엮어놨는데
이거는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배터리가 뜨거워지면은 열화라고 하는 이제 수명이 감소하는 게 좀 더 가속화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을 하게 되면은 더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명이 또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SOC의 상태에 따라서도 더 발열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수명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론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또 나중에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 배터리의 안전성까지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터리의 안전성 관련해서 머신러닝과 연관해가지고 어떤 특정 신호를 찾는 그런 연구들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 5개의 특성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 배터리의 연력학적인 특성을 한번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듯이 배터리의 연력학적인 특성이 어떤 거로 나타나냐면 OCV 곡선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각각의 재료가 지금 양극 재료가 지금 여기에 비교되어 있습니다. LFP, LMO, NCA 한 번씩 다 들어본 재료들이죠. 각각의 특성들이 다 달라요. 세이프티 다르고 뭐 파워 다르고 에너지 다릅니다. 그리고 양극재의 OCV 커브 여러분들 OCP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오픈 서킷입니다. 오픈 서킷이 뭐냐면 클로즈 서킷이 아니라 오픈 서킷. 여러분들 전기 회로에서 이게 그 스위치가 닫혀져 있으면 이제 회로가 클로스 루프가 만들어진 거고 그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은 이제 오픈 서킷이죠. 그러니까 얘는 아직 닫혀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평형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평형 상태의 전압을 말합니다. 근데 평형 상태의 전압인데 각각의 요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재료 안에 리튬이 얼마큼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SOC랑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따라서 평형 상태의 전압이 변하죠. 그죠? 변하는데 재료마다 각각 그 레인지가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 2차전지 수업을 좀 들어보신 분이면 뭐 당연한 걸 말씀하시고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이 있는 게 배터리의 그 재료 자체의 연력학적인 고유의 특성 때문에 이 포텐셜이 다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게 LFP고 그리고 NCM이죠. NCM 같은 경우는 여기 4.4V부터 시작을 하지만 LFP 같은 경우는 뭐 전압대가 한 3.5V 정도로 플래토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양극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음극이에요. 네거티브 일렉트로드 머티리얼.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를 많이 쓰죠. 네, MCMB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오픈 서킷 포텐셜이고 오픈 서킷 포텐셜의 두 가지의 차이 볼티지를 저희가 실제로 최대로 가용할 수 있는 볼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연력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재료의 평형 전위를 다 우리가 알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럼 속도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도론. 네, 속도론적 관점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전기화학이라는 현상, 반응이 이제 일어날 건데요. 네, 환원 반응이죠. 그게 얼마큼 빠르게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비평형 상태입니다. 자, 전기화학 반응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이제 배터리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지도 여러분 다 아실 수 있겠지만은, 방전 상태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먼저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음극의 활물질이 있습니다. 뭐 그라파이트 계열이겠죠. 뭐 실리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양극의 활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옥사이드 계가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활물질 안에 리튬이 이렇게 솔리드 상태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방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계면에서 여기 계면에서 전해질과 활물질의 계면에서 전기화학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리튬이 리튬 이온으로 산화가 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양극에서는 이
리튬 이온이 전해질을 따라서 이렇게 트랜스포트, 수송이 되고요. 이동이 되고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리튬 이온이 또 여기서 전기 화학 반응이 계면에서 일어나서 리튬으로 여기에 삽입됩니다. 인터컬레이션 되고 그래서 음극에서는 디인터컬레이션, 여기서는 인터컬레이션 되는 반응.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급속 충전을 한다고 하면은 리튬 이온이 어쨌든 빨리 가서 빨리 삽입돼야겠죠. 그러면은 우선 전기화학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여기 있는 어떤 리튬이 일로 이동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속도론적 관점에서 반응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면 좋다. 네, 겠고. 그다음에 아까 이거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까 그 DFT 시뮬레이션이나 MD 시뮬레이션은 요 계면에서 그럼 얼마큼 그 베리어를 그 키네틱 베리어 그 베리어를 넘어야 이 전기화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 자체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모델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전기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전기 화학 반응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좀 수식이 나오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반응 속도가 있어요. AB 물질이 이제 CD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를 우리가 예전에 한번 화학 시간 때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농도, 각각의 농도에 대한 디펜던트 하고요. 그다음에 생성물도 이렇게 있습니다. 역반응. 역반응이라는 거는 이 반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반응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게 있고 이 정반응에 요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요만큼의 그 에너지를 넘어야 되고 여기에서는 역반응은 요만큼을 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정반응의 속도와 아, 역반응의 속도가 있으면 요거에 대해서 그럼 커런트로 치환할 수가 있어요. 그 패러데이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요거만 이제 붙이게 되면은 각각의 정반응에 대한 커런트, 역반응에 대한 커런트가 있겠고 그 두 가지를 이제 빼면은 넷 커런트를 구하면은 그게 이제 실제 흐르는 어떤 전기 확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때 흐르는 커런트가 되겠죠. 그게 만약에 같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다고 하면 이렇게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그게 그러면은 어떤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차이로 인한 이 넷반응을 이제 버틀러-번머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전기화학 수업을 만약에 나중에 들으실 거면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버틀러라시는 분과 이제 막스 볼머라는 분이 이 식을 유도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도 사실은 이제 좀 더 이제 수정이 돼야 되고 좀 더 수정된 식들도 사실 제한이 되어 왔는데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서 네, 모델에서도 이런 식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려면 수송 현상도 잘 일어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터리에 물질과 전하가 전달된다. 그 물질이라는 거는 결국 리튬 이온과 리튬이거든요. 그리고 전하 같은 거는 일렉트론입니다. 뭐 전하도 뭐 리튬 이온도 되겠네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트랜스포트가 하나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활물질 안으로 나가고 들어가는 리튬이 이동 현상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전해질에서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따질 때 주요적인 이론은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전하량 보존 법칙. 이것도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생성되지 않아요. 그죠? 질량 보존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가지 이론 하에 이제 저희가 이론들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활물질 안에서 리튬 삽입탈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튬이 리튬 이온이 되고 리튬 이온이 리튬이 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서 여기 활물질 안에서도 이게 이동하게 됩니다. 리튬 자체가 이동하고 리튬이 이렇게 이동하는 그 현상이 우선은 물질 전달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전자가 이동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자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전자 하나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전해질을 따라서 전자는 이동을 못 해요.
전해질을 따라서 이동하면 쇼트가 나죠. 그래서 이제 전자는 이 솔리드 페이지를 통해서 고체를 따라서 이렇게 집전판까지 이동해서 쭉 이렇게 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렉트론도 트랜스포트 잘 돼야겠죠. 네, 그 부분이 있고요. 네, 다음은 전해질 내에서 리튬 이온의 이동입니다. 전해질 안에서 리튬의 이동은 우선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전기화 반응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여기서 리튬 이온이 하나 나오겠죠. 그 리튬 이온은 액체 전해질만은 따라가지고 이렇게 양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여기서 전자 하나가 나오면 전자는 이제 솔리드 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커런트 컬렉터로 이동했고 외부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양극에서도 이렇게 솔리드 페이지를 통해서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서 리튬 이온이 또 리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럼 전해질 같은 경우는 리튬 이온 같은 경우는 이 전해질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왜 움직이느냐를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해질이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예,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실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는 이 컨벡션 이거는 대류거든요. 대류가 뭐예요? 실제로 그 액체 전해질이라는 게 실제로 무빙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내에서는 전해질이 컨벡션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거의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온들이 그럼 왜 움직일까? 첫 번째는 확산입니다. 디퓨전. 여러분들 확산은 왜 일어나요? 향수 생각해보면 농도 차이 때문에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식들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기에 이제 그 공간좌표 X에 따라서 농도, 컨센트레이션의 어떤 구배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농도 차이가 있으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확산 계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확산이고, 두 번째는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주. 한국말로는 이주라고 하더라고요. 이주. 이동하는 거죠. 그건 마이그레이션 그러면 왜 생길까요? 이거는 외부에서 어떤 기전력을 걸어준 거예요. 일렉트릭 포스를 걸어주면은 여기에 보면은 포텐셜의 구배가 생깁니다. X에 따라서 이제 포텐셜의 구배가 생기죠. 그거는 외부에서 어떤 그 일렉트릭 포스를 가해준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그러니까 전해질 내에서 리튬 이온이 움직이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해줘야 되고요. 자, 네 번째 꼭지였던 배터리의 열적 거동을 그러면 어떻게 배터리 모델링에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에너지 방정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게 이제 공대생들은 조금 아실 거고 이제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당연히 잘 아실 거고 화학공학과도 마찬가지고 이제 열전달 수업을 들을 거니까요. 보면은 이 결국 T가 온도입니다. 템퍼리처. 네. 사실 이 식을 제가 뭐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이제 단위 시간당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각각의 공간 좌표에서 어떻게 온도가 구배를 갖는지가 있겠고 결국에 요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발열 현상이거든요. 발열이라는 건 뭐냐면 열이 제너레이션 되는 거예요. 네. 힛 제너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 내부에서 이렇게 여러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왜 발열 현상이 일어날까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가역열이 발생한 겁니다. 비가역열. 비가역이라는 건 뭐죠? 예. 비가역이라는 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이렇게 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예. 물 한번 엎지르면 이게 저절로 돌아오지 않죠. 예, 그런 것처럼 비가역적인 거죠. 근데 그에 반면에 가역적인 열이 있습니다. 충전 방전을 반복하면은 그게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까 연력학적인 그런 형태에서 그 재료적인 특성인 거죠. 그 재료가 요 반응이 일어날 때는 흡열을 할 수도 있고 요 반응에서는 발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력학적인 특성으로 한 가역열이 하나 있고 대부분이 비가역열이에요. 네. 첫 번째는 전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의 반응열이 있겠고요.
그죠? 전기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열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전자가가 이동할 때 발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온이 이동할 때 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세 가지가 비가역열이고요. 엔트로피 변화에 의한 것들은 충전 상태, 방전 상태의 그 재료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역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수식화를 하게 되면은 배터리의 발열 현상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을 갖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명 현상. 수명이 감소하는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모델링하고 싶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좀 모델링을 해야 될까입니다. 대표적인 그 수명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다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그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 SL 레이어의 생성 발달, 생성되고 이게 발달이랑 은 두꺼워지는 거죠. 이게 점점 이제 여기가 이제 활물질입니다. 여기 검은색, 그리고 여기에 지금 노란색이 리튬입니다. 리튬. 거기에 이제 이렇게 지금 녹색으로 이제 피막이 생겼죠. 막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SER 레이어라고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생성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다음에 리튬 석출이 그러니까 그 SR 레이어가 발달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 리튬 이온이 여기를 뚫고 와서 요 계면에서 여기 계면에서 전기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요 피막이 두꺼워지게 되니까 더 이상 이게 잘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항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그 저항이 점점 커지고 하다 보면은 리튬이 못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석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리튬 플레이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요 지금 SL 레이어라는 것들은 전해질이 사용돼요. 네, 그럼 전해질이 고갈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해질 고갈도 있겠고 만약에 그 레이어들이 너무 두껍게 자라면은 실제로 전해질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그 SL 레이어 피막이 있게 되고 그러면 리튬 이온이 거기 전해질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전해질을 따라서 움직일 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해질 고갈이 생기면은 열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크래킹이나 이제 그 활물질의 크랙이나 활물질이 녹아져 나오는 현상 이런 것들도 사실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배터리의 모델링을 위해서는 요약을 하자면 크게는 5가지 정도 아니면 좀 작게는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고 이런 연력학적인 특성, 속도론, 수송이론, 열적 특성, 열화 특성 이런 것들을 모델링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배터리 셀 하나에서 일어나는 주요적인 특성을 다 담을 수가 있고 디지털 트윈 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타겟팅하는 배터리가 요거다 하면은 각각의 이런 특성들을 다 이제 모델링을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뭐 이런 것처럼 먼저 하나에 대해서 좀 잘 모사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형태를 좀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임의로 가상 엑셀을 제작해서 제너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축된 모델은 나중에는 또 말씀을 드리지만 빅데이터에 제공할 수가 있어요. 배터리 모델을 해서 실제 실험 없이 성능과 수명을 막 돌려보는 거죠. 네, 컴퓨터만 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면은 여기 머신러닝과 뭐 딥러닝을 사용해 가지고 다른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2번째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인공지능과 배터리 모델을 잘 활용해서 현재 연구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네,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